안녕하십니까, 이준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레버리지 ETF 리스크 요소와 고객 상담 시 유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레버리지 ETF는 기초자산 가격 하루 변동률에 플러스 2배 연동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상품입니다. 하루 동안 자산 가격이 1% 오르면 레버리지 ETF 가치는 2% 오르고, 반대로 자산 가격이 1% 하락하면 레버리지 ETF 가치가 2% 하락하도록 설계되어 오를 때 더 오르고 내릴 때 더 내리는 상품입니다. 기초자산 가격 상승을 예상하는 경우 같은 투자금으로 2배 가까운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투자 기간 동안 변동률의 2배가 아닌 하루 수익률의 2배를 추정한다는 것이 중요한 키포인트입니다. 따라서 복리효과 등으로 인해 투자 기간이 길어질수록, 또 기초지수의 변동성이 확대될수록 레버리지 ETF의 누적 수익률은 기초자산 누적 수익률의 2배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초지수가 연속 상승하는 경우입니다. 기초지수가 4일 동안 매일 10%씩 연속 상승했다면 4일 동안의 기초지수의 누적 수익률은 플러스 40%가 아니라 플러스 46.4%입니다. 복리효과 때문입니다. 그럼 기초지수 하루 수익률의 2배를 추정하는 레버리지 ETF의 누적 수익률은 얼마일까요? 레버리지 ETF는 하루에 20%씩 상승했을 것입니다. 매일 20%씩 4일 연속 상승했다면 누적 수익률은 107.4%가 됩니다. 4일간의 기초지수 누적 수익률의 2배인 92.8%보다 더 크게 상승합니다. 두 번째, 기초지수가 연속 하락하는 경우입니다. 기초지수가 4일 동안 매일 10%씩 연속 하락했다면 4일 동안의 기초지수 누적 수익률은 마이너스 40%가 아니라 마이너스 34.4%입니다. 수익률 하락으로 축소된 자산에서 또 하락했기 때문입니다. 이것도 일종의 복리효과입니다. 그럼 기초지수 하루 수익률의 2배를 추정하는 레버리지 ETF의 누적 수익률은 얼마일까요? 기초지수가 하루에 10%씩 하락했으니까 레버리지 ETF는 하루에 20%씩 하락했을 것입니다. 매일 20%씩 4일 연속 하락했다면 누적 수익률은 마이너스 59.0%가 됩니다. 4일간의 기초지수 누적 수익률의 2배인 마이너스 68.8%보다 더 작게 하락하게 됩니다. 세 번째, 기초지수가 등락을 반복하는 경우입니다. 기초지수가 4일 동안 플러스 10%, 마이너스 10%, 플러스 10%, 마이너스 10% 이렇게 상승과 하락을 반복했다면 4일 동안의 기초지수 누적 수익률은 0%가 아니라 마이너스 2%입니다. 상승한 가격에서 하락하고 하락한 가격에서 상승했기 때문입니다. 이것도 일종의 복리효과입니다. 그럼 기초지수 하루 수익률의 2배를 추정하는 레버리지 ETF의 누적 수익률은 얼마일까요? 레버리지 ETF는 플러스 20%, 마이너스 20%, 플러스 20%, 마이너스 20% 이렇게 움직였을 것이고 4일간 누적 수익률은 마이너스 7.8%가 됩니다. 4일간의 기초지수 누적 수익률의 2배인 마이너스 4%보다 더 크게 하락했습니다. 이렇게 기초지수가 지속적으로 상승 혹은 하락하는 경우 레버리지 ETF 누적 수익률은 2배보다 더 크게, 2배보다 더 작게 나타납니다. 그러나 기초지수가 등락을 반복하는 경우는 결과가 매우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괴리는 투자 기간이 길어질수록 더 커지게 됩니다. 따라서 레버리지 ETF는 상승 추세가 아니라면 장기 투자로 적합하지 않습니다. 가령 코스피가 오랫동안 횡보했던 2012년부터 2015년까지 4년간 코스피 200 지수 주가지수 누적 수익률은 플러스 0.97%입니다.
그러나 코스피 200 주가지수 하루 변동률의 2배를 수정하는 코덱스 레버리지 ETF의 동기간 누적 수익률은 마이너스 11.64%입니다. 보다시피 매우 큰 괴리가 발생했습니다. 국내 증시가 아닌 해외 기초자산을 추정하는 레버리지 ETF는 크게 3가지 이유로 기초자산과의 괴리가 확대될 수 있습니다. 첫째, 해외 주식시장과 원자재 선물시장은 가격 변동 제한이 없습니다. 국내 증시는 플러스 30% 상한가, 마이너스 30% 하한가에 가격 변동 제한이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 증시, 홍콩 증시 등에는 가격 변동 제한이 없습니다. 원자재 선물 시장에서도 가격 변동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해외 기초지수를 추정하는 국내 상장된 레버리지 ETF는 이론상 하루에도 플러스 100% 이상, 마이너스 100% 수익률이 가능합니다만 국내 증시 가격 제한 정책 때문에 플러스 60%와 마이너스 60% 이내에서 가격 변동이 제한됩니다. 둘째, 거래 시간이 다른 것도 가격 괴리를 발생시킵니다. 가령 국내 증시는 오후 3시 30분에 마감되는데 중국 본토 증시는 오후 4시에 마감됩니다. 그래서 국내 증시에 상장된 중국 본토 주가지수 2배 추정 레버리지 ETF는 늘 괴리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셋째, 환 노출인 경우 기초자산 가격 변동 외에 환율 변동까지 플러스 2배로 반영되므로 환해지 레버리지 ETF보다 환 노출 레버리지 ETF의 괴리가 더 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레버리지 ETF는 기초자산 가격의 2배를 추정하지만 기초자산과의 수익률 괴리가 더 커질 수 있는 리스크가 있는 상품입니다. 위험성이 매우 높음에도 불구하고 우려할 정도로 투자 과열 현상이 발생하자 금융당국이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지난 2020년 5월 17일에 금융위원회는 ETF, ETN 시장 건전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핵심 내용은 전문 투자자를 제외한 개인 일반 투자자가 레버리지 ETF 또는 ETN에 투자하려면 기본 예탁금 1,000만 원을 걸고 온라인 교육을 의무적으로 듣도록 하는 것입니다. 기본 예탁금 1,000만 원은 투자자가 레버리지 ETF, ETN을 거래하기 위해 계좌에 의무적으로 넣어야 하는 현금입니다. 즉, 1,000만 원을 초과하는 투자금이 있어야 레버리지 ETF, ETN을 거래할 수 있기 때문에 레버리지 ETF, ETN 투자 접근을 어느 정도 억제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단 이 제도는 2020년 9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므로 내용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중요한 포인트를 살펴볼까요? 레버리지 ETF는 기초자산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국면에서 단기적으로 투자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장기간 투자할 경우 기초자산 누적 수익률의 2배와 실제 레버리지 ETF 투자 수익률은 현격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시고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